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아시아 최종 예선 최대 고비로 꼽혔던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 2대0 완승으로 마쳤는데요.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당시 우리가 요르단에 0대2로 패배했던 그 굴욕적인 경기를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 가서 되갚아온 그대로 소록해준 2대0 승리였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은 양팀 모두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때 출전했던 각 팀의 에이스가 빠졌어요. 요르단은 이제 몽펠리에에서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뛰고 있는 알 타마리, 그리고 거기에 그의 짝인 알 나이마트까지 빠졌고, 우리 대표팀은 뭐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졌는데 과연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양팀 감독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천 일동중학교 김해축구센터 15세 이하 팀을 맡으면서 수많은 또 중등 리그 우승을 이뤄내신 현직 감독 이동진 감독님과 함께 이 감독들의 이 말에는 어떤 또 속내가 숨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 셀라미 감독, 요르단의 이제 감독이죠. 홈 경기였는데 팬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몇 차례 실수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첫 멘트를 봤을 때는 뭐 선수가 없었다, 에이스가 없었다라는 핑계나 변명보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좀 자책하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 사실 경기를 이기고 지고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100%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당연히 뭐 외부적으로나 뭐 지인이나 혹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 선수가 있었으면 또 어떤 팀이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맨시티도 뭐 홀란이랑 뭐 더브라이너가 없다, 뭐 예를 들어 과거에 아르헨티나도 메시가 없다 이러면 분명히 감독의 책임을 몰고 가기에는 좀 선수가 빠진 그 영향을 유추할 수 없지만, 또 근데 감독이라는 게 선수가 다 좋으면 또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선수가 없을 때야말로 또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빛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선수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 선수가 없어서 우리는 경기를 그르쳤다, 경기를 우리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 이런 거는 어쩌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떠한 얘기도 우리는 스포츠는 결과로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선수가 없다면 다른 선수를 대체해서 더 좋은 경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르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르단이 최근 돌풍의 팀으로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탈락시켰던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강팀과 약팀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뎁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의 실력 차이, 그 두터움이 이제 차이인데, 맞아요. 셀라미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두 선수가 없는 것이 뼈아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도 이 알 타마리와 알 나이마트가 없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래 맞다, 한국이 강팀인데 우리가 또 그 선수들까지 없으니까 평소처럼 경기를 못했던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분보다는 그렇지만 그 두 선수의 유머와 관계없이 한국이 전반전에는 기회를 잘 가지 못했다, 우리를 상대로. 그러나 점점 좋은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결국에는 셀라미 감독은 저는 좋은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핵심 공격수 2명이 없어서 경기를 못 푼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의 공격을 후반전에 잘 막지 못했다라는 점에 좀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수비 라인은 정상으로 가동이 됐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뭐 강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지만 전반에 잘 막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컴팩트하게 간격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 공격수들이 어떤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끔 수비적으로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실점을 했던 게 요르단의 어떤 그런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시초였고 시작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재동 선수의 헤더골이 나왔던 것도 이제 큰 흐름의 변수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인해 전화위복이 돼서 배준호, 오형규 선수가 들어가서 또 골을 합작해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또 반대로 요르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상대가 실수해서 골을 운 좋게 넣은 게 아니라 서령우 선수가 상대 수비를 잘 속여내고 올린 크로스도 너무나 정확했고, 또 이재동 선수의 위치도 너무나 좋았고, 헤더 결정력도 너무나 좋았고, 또 배준호 선수의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고, 오형규 선수의 슈팅도 너무 좋았거든요. 즉 요르단이 실수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요르단 입장에서 알 나이마트와 알 타마리가 없어서 골을 못 넣은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도 우리에게 골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다. 즉 적장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아시안컵 때 4강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못 넣고 졌는데, 분명히 우리 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좋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홍명보 감독은 어떤 또 인터뷰를 했는지 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소감에 대해선 어려운 요르단 원정 경기에 승리해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또 멀리서 요르단까지 원정 온 응원단에도 감사하다.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준비했던 것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 축하를 하고 싶다. 완전히 전적으로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네요. 네, 뭐 지금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역할도 뭐 충실하게 뭐 잘 수행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선수들이 워낙에 열심히 그 수행을 결국은 경기는 선수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역할을 잘해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저희가 이제 손흥민 선수 주장의 부재 상황 속에서 팀 전체의 좀 그 전반전에 어려웠던 상황을 어떻게 좀 진정시키고 다스려갈까라는 심리적인 면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표팀의 주장 출신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현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덕목이자 장점이 리더십과 선수단의 좀 신뢰를 좀 가져오는, 이게 뭐 어떤 외부적인 걸 떠나서 경기적으로 선수들이 믿고 약간 경기장 안에서 좀 큰 형으로서, 이제는 뭐 큰 형을 넘어섰죠? 그런 어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선수들을 좀 침착하게 다독이고 비드업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다스리던 모습들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경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때로는 선수들이 뜻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급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벤치에서 홍명보 감독이 그걸 컨트롤하고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한 것들이 조금 더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셀라메 감독도 정말 좋은 감독인데, 경기 안 풀릴 때 조금 흥분하는 모습도 있었고, 좀 물론 이렇게 호통치는 이런 것들이 정신을 깨우기도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선제골 넣기 전까지 좀 위축된 모습들도 있었고,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기도 했었고,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 오히려 홍명보 감독이 호통을 친다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편안하고 차분하게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이제 진정시켜주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장 선행 선수가 없는 가운데, 솔직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뭐 리더십적인 면에서 뭔가 특별히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좀 잘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플랜 B를 가동하면서 왼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좋은 출발을 했지만 불운하게 부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한 카드, 뭐 엄지성 선수죠. 괜찮았지만 부상으로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결국에 이제 배준 선수가 나와서 잘 해줬죠. 일단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이라크와의 두 번째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돌아가서 정확하게 체크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그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사실 2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표정을 봤을 때는 이라크전을 못 뛸 것 같지 않냐라고 보는데, 좀 뭐 어떻게 그 딸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그래도 의지가 좋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그걸 참고 잘 뛰었는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꺾이면서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회복해서 다음 경기를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울버햄튼에서도 지금 뭐 게리 오닐 감독이 또 경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소속팀에서도 주장 경기에서 밀려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속팀에 돌아가도 사실은 뛰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표팀에서 조금 참고 더 뛰어보고 뭔가 좀 승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뛸 수 있으니까 뛰려고 했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또 뭐 무리해서 뛰는 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무리해서 뛰었을 때 경기력이 뭐 대체할 선수가 없다면은 뭐 어떻게 뭐 진통제를 맞고 뛰겠지만, 뭐 교체로 들어왔던 배준호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이라크와의 경기는 뭐 황희찬 선수가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배준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기자들도 아마 이제 굉장히 지금 그 경기 외적인 문제들이 크게 논란이 됐고, 그 이유로 인해 더더욱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구도 감독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이 경기를 뭐 패배한다면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을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 반전을 이룬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요르단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이길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대0이라는 스코어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홍명보 감독은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감독이다. 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 감독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만 준비하면 그 자체로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에 대해 생각하는 축구만 생각하면 괜찮지만 사실 이제 뭐 처지는 다르시지만 뭐 선수들의 진학이나 그 관련된 관계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경기 외적인 부분이 감독에게 미치는 압박감도 좀 크지 않을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큰 이슈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게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을 안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90분 동안 벤치 앞에 서서 쉬지 않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유형의 감독들이 있는데 뭐 꼭 또 앞에서 막 많이 지시하는 감독이 꼭 좋은 감독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사실 홍명보 감독 하면 사실 선수 시절에 이제 대표팀의 주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들을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즉 90분 내내 테크니컬 에어리어 앞에서 마치 선수들과 함께 뛰는 것처럼 리더십을 좀 발휘해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나 개인보다는 대표팀의 중요한 경기였다. 즉 내가 이 경기를 뭐 이겨서 감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선 가려면 이 요르단 원정이야말로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에는 사실 과정도 필요하다. 바로 결과를 낼 수는 없다. 이번이 두 번째 소집인데 더 좋은 분위기였고 첫 번째 소집 때보다 더 많이 소통을 했고 준비도 더 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물론 아직 한 경기가 남았지만 요르단전을 좋은 분위기에 도착했고 또 좋은 분위기로 마쳤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즉 대표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한테 어떤 그 믿음과 신뢰와 기다림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써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선수들은 플레이어로서 운동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입중계를 하면서 조금 거칠게 이날 부진했던 선발 출전 선수들 내지 뭐 몇몇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이 선수가 뛰었어야지 이렇게 좀 사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팀 전체를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는 대표팀 선수단 내 정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베테랑인 나이의 주민규 선수를 즉시 배제하기보다는 특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만전에 일단 골을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또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회를 줘서 경기력이 안 좋다. 모두가 공감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내리는 것. 즉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도 딱 부진하니까 바로 교체를 해줬고 또 다음 경기에 선발해서 빠졌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경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준 것이고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아무리 이전에 뭐 각자 소속팀이나 다른 연령벌팀에서 경기력이 어땠든지 간에 엄지성 선수가 이미 직전 대표팀 경기에서 잘해줬던 모습을 존중하면서 이 대표팀 내에서의 연속성, 즉 대표팀 내에서 했던 역할과 영향력과 기여를 존중하면서 먼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혹은 뭐 부상이 생겼을 때 새로운 선수를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중이죠. 선수들이 선수가 믿음을 준다면 나 역시 믿고 끝까지 기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선수가 부진한다면 나는 그 역시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그냥 딱 보고 판단상으로 선발계에서 바꾸고 뭐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항의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배제된 선수들의 마음과 또 언젠간 또 사실은 또 그 선수가 다시 필요할 수 있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뭐 누가 다친다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사기 그리고 나머지 그와 아닌 나도 그런 처지가 됐으니 그 선수들의 생각까지 고려했을 때는 홍명보 감독의 팀은 그래도 지금까지 대표팀에 기여했던 것과 대표팀에 기여해왔던 이전 선수들을 에게 기회를 주고 충분히 증명할 기회를 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잘했었는데 대교 누가 나타났다고 바로 그냥 넌 이제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소모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보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기회를 못 살리면 이제 바꾸는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저도 사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표팀의 주민규 선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또 엄지성 선수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음에도 이렇게 기회를 준 게 아마 홍명보 감독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감독으로서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경기로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고 신뢰 문제에 있어서 이 선수들하고 호흡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깨자고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잘했을 때는 보상을 주고 부족했을 때는 거기만큼 어떤 페널티를
주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 경기가 전반전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아쉬운 면들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그것조차도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일단 뭐 축구는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를 낸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모든 과정들은 좋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너무 또 기존에 섰던 선수들만 믿은 게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었겠죠. 사실 뭐 비평이라는 게 그래요. 결과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요르단 원정에서 2대 0으로 이겼다라는 이 상황과 이 결과는 분명히 현재 대표팀이 좋은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라크와 경기를 또 연달아 잘 치러야겠죠. 과연 이 좋은 결과가 또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과정 속에 이라크와의 경기를 치르게 될지 한준TV는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의 모든 소식 또 한국 축구계의 모든 소식 선수들의 최신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준TV의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뿐 아니라 다양한 소식을 분석해드리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